솔리드의 글로리아 물리화학 제13장 강의입니다. Rotational and Vibrational Spectroscopy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4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하고 FTIR 스펙트로스코피 두 가지 좀 최근 테크닉, 그렇게 최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30-40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보통 일반 IR 또는 이제 로테이셔널 스펙트로 마이크로웨이브 이것을 넘어서서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만 임팩트 내지는 라만 스펙트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보통은 2레벨 시스템이면 레벨 1이 있고 레벨 2가 있어서 이 사이에 해당하는 H누, 이 프리퀀시에 동조가 돼야 같은 이것이 정확히 에너지 레벨들에 해당이 돼야 레조넌스가 돼야 업소션하고 에미션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좀 다르죠. 이것은 스캐터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강력한 레디에이션으로 샘플에 인시던트 조사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샘플의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가 이제 바뀌면서 그 차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해서 스캐터링이 되는 거예요. 다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관찰하면 그 변화된 차이를 가지고 그 몰레큘의 상태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라만 이펙트라고 하는데 보통 H누라고 하는 니라고 하는 빛을 쪼여줘요. 그러면 원래 상태 I가 있겠죠. 원래 상태. 그것이 다른 상태로 변화되면서 그 차이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해서 스캐터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캐터링 되는 그 에너지, 스캐터링 된 에너지 차이, 니 프라임 마이너스 니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 몰레큘의 에너지 차이, 그 처음 에너지에서 마지막 에너지 빼주면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에 더해진 에너지, 빼진 에너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라만 쉬프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델타 니 R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보고 웨이브 넘버로 트윗을 하려면 여기다 C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캐터드 레디에이션이 그러니까 샘플에 조사가 되고 다시 스캐터드 되는, 보통 이제 직각으로 이걸 관찰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확실치 않은데, 그러니까 스펙트라메타의 이제 지오메트리에 따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약간 스캐터링 돼서 산란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라만 스펙트럼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보통 이 프리퀀시를 여기다 줘요. 이거는 자기 주었던 바로 그 스펙트럼이 그 스캐터링이 되죠. 보통 레일라이 스캐터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에너지가 더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S 브랜치라고 하고 스톡스 STOKES 스톡스 라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에너지가 적게 되는 경우를 엔티스톡스 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가 준 게 있었잖아요. 이거만큼. 그런데 그보다 분자의 에너지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또는 로테이셔널 레벨이 낮은 데서 여기 지금 바이브레이셔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브레이셔널 에너지 제로에서 1로 분자가 트랜지션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흡수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더 적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스톡스 라인이라고 그러고, 여기 에너지 레벨이 높은 데서 있는 것이 이거는 같은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 그라운드 스테이로 떨어지니까 에너지를 그 원에서 제로로 갔으니까 그가 방출했는데, 분자가 방출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뉴 프라임이 관찰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엔티 스톡스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톡스 라인이 있고 엔티 스톡스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엔티 스톡스 라인은 그 에너지가 낮은 곳에 있고요. 여기 원래 쪼여준 업쇼션 라인보다 낮은 데서 나오는 게 스톡스 라인, 업쇼션 라인보다 큰 쪽에서 나오는 것을 엔티 스톡스 라인, 이쪽을 S 브랜치라고 하고요. 이쪽을 O 브랜치라고 합니다. 왜 S고 O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쪽을 S 라인, S 브랜치, 이쪽을 O 브랜치. 이거는 이제 보통 Q 브랜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할 적에는 P 브랜치, Q, PQR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SQ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만 이펙트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는 꼭 그렇게 레조넌스 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흡수하고 방출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어떤 그거보다 다른 어떤 특정한 뭐 하여간 정해진 아주 인텐스한 빛을 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분자가 반응함으로써 분자 에너지가 이런 경우는 빼진 거죠. 자기가 트랜지션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분자가 아래에서 밑으로 트랜지션하면서 그것이 더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보면은 이 차이가 여기서 이 스캐터링이 된 에너지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하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차이가 여기서 여기, 이거에 해당하는 차이가 여기서 여기. 이건 같겠죠. 같은 에너지 레벨이니까. 그래서 이건 대칭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이브레이션의 경우에는. 로테이션도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로테이셔널한 스펙트럼을 관찰할 땐 로테이셔널 라만이라고 그러고 바이브레이셔널한 것을 관찰할 땐 바이브레이셔널 라만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하고 같이 섞여서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펙트를 이론적으로 좀 잘 살펴볼 것 같으면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보통 라만 이펙트는요, 몰레큘이 폴라라이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듀스드 폴라리제이션이거든요. 뭐 인듀스드 다이폴 모먼트 보통 우리가 반데발스 같은 거 이제 몰레큘러 인터랙션 할 적에 마찬가지로 인듀스드 폴라리제이션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인스턴트 라이트가 있으면 보통 레이저 같은 거 씁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빛을 주기 위해서 단파장이고 단파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단파장 빛을 주게 되면 그것에 엘렉트릭 필드가 있겠죠. 그 엘렉트릭 필드하고 그 엘렉트릭 필드가 있어서 폴라리저빌리티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 폴라리저빌리티 때문에 인듀스드 다이폴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인듀스드 다이폴이 인듀스드 되게 되면 이 인스턴트 라이트 레이저의 엘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그 폴라리저빌리티가 있어야 되겠죠. 폴라리저빌리티에 분자가 가지고 있는 폴라리저빌리티에 인듀스드 다이폴이 의해서 폴라리저빌리티에서 인듀스드 다이폴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폴라리저빌리티가 원래 폴라리저빌리티가 있고 그 폴라리저빌리티가 그 분자에 따라서 이 변화될 수 있는 폭이 있어요. 이 변화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라만에 대해서 액티브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인스턴트 라이트의 그 엘렉트릭 필드가 이제 물론 그 프리퀀시에 따라서 주어진 프리퀀시, 인스턴트 라이트의 레이저의 프리퀀시에 따라서 마듈레이트, 다시 말해서 이렇게 뭐라 하나 사인 웨이브를 그릴 거고요. 코사인 웨이브로 했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이제 곱해지게 되면 프로덕트가 되면은 이제 이것이 원래 폴라리저빌리티가 있었고 폴라리저빌리티의 베리에이션의 폭 그거 곱하기 이제 그것이 얼마나 마듈레이트 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분자 프로퍼티가 되고 이게 인스턴트 스캐터링 하는 라이트의 프로퍼티가 됩니다. 자, 이거를 전개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이소트로픽한 그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폴라라이저빌리티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없더라도 퍼머넌트 다이폴이 없으면 아예 인액티브예요. 인액티브 하더라도 폴라라이저블 하면 여기서 우리가 라만 이펙트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개시키게 되면은 알파 제로 곱하기 엘렉트릭 필드, 이것은 이제 인트린식한 거고요. 이건 그냥 스캐터링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들어온 빛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과 이것이 되죠. 여기서 보면 코사인 2파이 누 kt 그리고 코사인 2파이 누 제로 t 이렇게 됐어요. 그럼 코사인은 2분의 1 코사인 누 플러스 누 k 그리고 플러스 코사인 누 제로 마이너스 누 k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코사인 합공식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코사인 곱은 이렇게 코사인 합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분의 앞에 팩터 놓고. 자, 그렇게 됐어요. 이것은 누제로에다가 VK만큼 누K만큼 더해지는 거죠. 이건 누제로에다 누K만큼 빠지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스톡스 라인이 되겠고 이쪽이 엔티 스톡스 라인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레일라이 스캐터링이 되죠. 그래서 이게 Q 브랜치, 이쪽이 커지니까 O 브랜치, 이쪽이 S 브랜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폴라라이저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라만 액티브 하려면 이것이 0이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셀렉션 룰 내지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니소트로픽한 게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고 애니소트로픽한 건 자체적으로 폴라라이저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이렇게 폴라라이저빌리티 텐서를 사용해서 바로 UX, MUX, MUI, MUG를 이렇게 구해서 바로 이것으로부터 라만 이펙트가 유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라만 이펙트를 살펴봤고 그 라만 이펙트의 뭐 원천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살펴봤고 지금 이제 라만 셀렉션 룰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일단 여기가 원래 분자의 엘렉트론들의 덴시티 엘렉트론이 되겠고 요 파란색 부분이 좀 예쁘게 그리려고 책에 있는 그림 말고 다른 데서 그림을 가져오긴 했는데 자 이것이 인듀스드 다이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폴라라이저블 하니까 엘렉트론 클라우드가 이쪽으로 이제 폴라라이저에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걸 축을 해서 엘렉트릭 필드가 이쪽으로 올리면 이걸 회전을 시켜요. 360도 돌아가는 동안 이런 모양이 몇 번 나오냐면 2번 나오거든요. 자 그런 거에 차가 나는 겁니다. 요것이 이 축에 이 엘렉트릭 필드 축에 대해서 돌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2번 나오죠. 그렇죠? 이거 있고 한 번 있고 돌아갔을 때 한 번 있고 이거 못 돌리겠는데? 이게 한 번 더 돌아가는 거. 자, 그렇게 해서 2번씩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 로테이셔널에 대해서 그 로테이셔널 라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로테이셔널 라만에 대해서 J가 0이거나 델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게끔 그렇게 되게끔 보통 이 셀렉션 룰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라만에 대한 셀렉션 룰은 J가 그러니까 이제 몰레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아토믹 몰레큘에 대해서 우리 로테이셔널 스펙트로스코피 할 적에 리니어한 게 있었고 또 이제 프롤레이트, 오블레이트를 시메트릭 탑이라고 그랬고요. 스페리컬 탑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에이시메트릭 탑이 있죠. 에이시메트릭 탑이나 뭐 스페리컬 탑이나 리니어 탑이나 리니어 몰레큘이나 따라만 액티브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스페리컬 하면은 그건 액티브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이 리니어 몰레큘, 시메트리컬 탑 몰레큘에 대해서는 이러한 셀렉션 룰이 있고 특히 이제 K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들어가고 이 델타 K가 0이어야 하는 조건은 뭐냐면은 K는 뭐였죠? J가 있을 때 J는 뭐였어요? L 스퀘어에 대한 거였고요. K는 LG 방향에 대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걸 Z축으로 방향한 어느 걸 얘기하죠. 이것이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셀렉션 룰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브레이셔널 라만도는 역시 바이브레이셔널 IR하고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셀렉션 룰이 됩니다. 라만은요, 이게 투 포톤 프로세스예요. 일단 샘플이 있으면 하나가 흡수될 때 한 번, 그리고 업서브될 때 나갈 때 한 번. 그래서 투 포톤 프로세스. 들어온 포톤하고 나온 포톤 다르거든요. 그래서 투 포톤 프로세스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라만의 셀렉션 룰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셔널 바이브레이션이 같이 나오는 경우, 이건 이론적인 스펙트럼인데 theoretical 건데 로테이션, 바이브레이션, 라만 스펙트럼입니다. 리니어 몰레큘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셀렉션 룰이 보통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죠. 그래서 플러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리고 바이브레이션에서는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레일라이 스캐터링입니다. 그냥 들어온 빛이 그냥 나온 거. 그렇지만 여기도 뭐가 들어있어요? 로테이셔널한 거. 로테이셔널한 걸 보니까 이게 Q 밴드라고 그러면 이쪽이 P, 이쪽이 R 그렇게 되겠죠. 네, 이게 지금 프리퀀시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작은 거고 이건 큰 거고. 예. 그리고 이쪽이 뭐가 됐어요? 바이브레이셔널한 거죠. 바이브레이셔널한 스톡스 라인이 되겠고 바이브레이셔널한 그 엔티 스톡스 라인이 되겠죠. O 브랜치, S 브랜치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 바이브레이셔널한 O 브랜치, S 브랜치에 대해서 뭐가 로테이션한 이것도 이걸 S겠네요.
그러니까 로테이셔널에서 PQR이었고, 예, PQR이었고, 로테이션에서 PQR 이렇게 됐고, 스톡스 라인, 엔티 스톡스 라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도 SQ, 바이브레이션에 관해서 SQ, I'm sorry, 바이브레이션에서 SO, 그리고 로테이션에 관해서 SOQ 이렇게 되는 거죠. 로테이션에 관해서도 이쪽 브랜치가 라만에 관해서는 이쪽에 이제 프리퀀시가 그 분자가 흡수한 거, 이것이 분자가 이제 방출한 거, 이제 그래서 S밴드, O밴드, 여기도 이제 S밴드, O밴드, 이쪽은 상당히 적어요, 이쪽보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잠깐 원래 이거 설명할 때 한 건 아닌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그것이 관찰이 되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이 인텐시티는요, 뭐에 비례해요, 일단? 그, 셀렉션 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셀렉션 룰, 소위 allowed transition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에 비례합니까? 그것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분자 수에 비례해요. 다시 말해서 그 스테이트가 occupied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로테이셔널 레벨은 이렇게 제가 이제 기호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로테이셔널 레벨은. 그런데 이 폭이 굉장히 작거든요. 보통 KT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퓰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제가 이거 좀 지워놓고 이거 대비해서 그것에 비해서 그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레벨은요, 이게 굉장히 커요, 높아요. 그래서 이퀄 0하고 이퀄 2라고 보면 이거는 많이 파퓰레이트 해도 이건 거의 파퓰레이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트랜지션이라는 이쪽은 이렇게 상당히 파퓰레이션이 있어도 여기서 트랜지션이라는 이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로테이션은 이쪽이나 로테이션에 관해서는 이제 이쪽에 올라간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여기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S밴드나 O밴드나 로테이션에 관한 스트럭처는 상당히 많이 파퓰레이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에너지 차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파퓰레이션, 점유하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가 얼마나 많이 점유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이런 스트럭처가 인텐시티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봤는데 퓨어 로테이셔널 라만이에요. 그래서 이건 CO2니까 직선 분자죠. 이게 제일 관찰하기 잘 되는 건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일단 리니어 몰레큘이고요. 리니어 몰레큘이니까 J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셀렉션 룰이 있을 거고, 바이브레이셔널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냥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488나노메타 싱글 레이저를 이제 뭐 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때리는 거 같아요. 그걸 조사시켰는데 이쪽에 이제 뭐가 나타나고 이쪽에 뭐가 나타나죠. 이쪽에 이제 스톡스 라인이 나타나고 이쪽에 엔티 스톡스 라인이 나타난 S밴드, O밴드, Q밴드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얼마 차이가 나요? 두 배의 J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가 델타 J가 그 J 플러스 1에서 뭐를 빼줘야 돼요? 거꾸로 빼주죠. 3J 플러스, 그러니까 J가 3일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3일 때 3, 4 해서 12. 이쪽에는 J 플러스 1일 때 이게 3, 4, 12가 그렇죠. 3이 올랐으니까 1이었다면 1에서 3으로 간 거였다면 그렇죠? 그러면 3, 4, 12, 10이고 1이었으면 1, 2에서 2 그렇게 되나요? 2 곱하기 1 그렇게 되죠. 그렇죠. 제로였으면 0 곱하기 제로고 2가 됐으면 2, 3, 6 아까 6 6개가 이쪽에 차이가 나요. 6개 이쪽에 6개. 그래서 실제로 이 라인이 12개의 12B만큼 12B만큼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앞에 그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서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와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사된 그 스캐터링이고, 그래서 입사된 게 그렇게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일라스틱 스캐터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우리가 로테이셔널, 그래서 이게 로테이셔널 프리퀀시들이 이것은 이제 그래서 2J만큼 표현이 되잖아요. 2J 그쵸? 델타 J가 그러니까 2 곱하기 2, 원래 2B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간격은 4b만큼씩 간격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런 것이 로테이셔널 라만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만 스펙트로메터 잠깐 보여주네요. 보통 이제 레이저 소스가 있고요. 레이저 소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디텍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1980년대쯤 되면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원 가니까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거 실험하는 친구가 같이 이제 이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이 레이저 가는 데다가 명암 같은 거 이렇게 되면 까마니까 팍팍 튀고 그런 거 본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스펙트럼인데,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 이거 포인트로 바꿔야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디텍터가 여기 있고요. CCD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디텍터 얘기고, 트리플 스펙트로그래프라는데, 자, 이게 사실 잉크 주석을 쓰면 안 되는데, 보면 다 이제 레이저 유닛입니다. 240에서 500나노메타 가는 거, 700에서 1100나노메타 가는 거, 532나노메타짜리 싱글 소스, 605에서 다일레이저는 700나노메타, 뭐 튜너블 헬륨 니온 레이저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보통 알건 아이언 레이저는 488 아까 보는 거 있었죠. 그리고 514.5 나노메타짜리 특수한 것이 있고, 크립톤 아이언은 보통 이제 539나 647.1 나노메타, 헬륨이온이 바로 이것이 632.8, 그리고 다이오드 쓰는 것들은 보통 785에서 830 나노메타, 니오디늄 액나이어가 이게 이제 인프라레드예요. 1064 나노메타. 이런 소스 단일 파장 인텐스 레이저를 주게 되면 샘플에 주게 되면 샘플에서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그 스캐터링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플이 여기 있는 것 같고, 주게 되면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서 스캐터링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스펙트로메터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하는 이제 그런 지오메트리, 스펙트로메터 지오메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얘기가 됐고, 요거를 다시 이제 제가 펜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만하고 이제 보통 라만이 왜 좋으냐 하는 문제인데,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만 말씀을 드리면, IR에서 인액티브한 게 라만에서 액티브할 수가 있어요. 셀렉션 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셀렉션 룰이 다른 것보다도 셀렉션 룰도 다르고, 로테이션에 관해서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나도 액티브한 것을 정하는 시메트리가 있는데, 그 시메트리에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IR은 보통 다이폴 모먼트가 있어야 돼요. 퍼머넌트 다이폴 모먼트가. 그러려니까 시메트리는 이제 X방향, Y방향, Z방향의 엘리먼트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데, 라만의 경우는 폴라리저빌리티거든요. 폴라리저빌리티는 이런 거의 스퀘어예요. X 스퀘어, Y 스퀘어, Z 스퀘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메트리 배울 때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라만 액티브하고,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IR 액티브하고, 둘 다 있으면 물론 둘 다 액티브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IR 인액티브한 것이 라만에서 액티브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이게 워터가 라만 IR은 흡수를 해요. 그래서 수용액은 IR 할 수가 없습니다. 워터가 먼저 흡수를 하니까. 그런데 워터가 인터피어하지 않기 때문에 라만에서는 수용액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을 못하기 때문에 IR 샘플은 주로 파우더 샘플을 만들어서 KBR 윈도우, 또는 여기서는 소디움 클로라이드라고 했네요. 어쨌든 제 생각은 KBR에다가 이게 펠리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로딩을 하거든요. 이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살트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공기 중에 노출되면 이제 못 쓰게, 조회성도 있고 그래서 못 쓰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만이 훨씬 샘플 다루기가, 샘플 핸들링이, 프레퍼레이션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라만 인텐시티는 보통 0.001%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소스에 비해서. 근데 레이저가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레이저를 쓰게 되고, 그런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만약에 엘렉트로닉 트랜지션에 레조넌스하는 인텐스한 라이트를 주면요, 레이저를 쓰면요, 뭐 가까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라만 스캐터링 굉장히 강도가 세져요. 한 100배 내지 100만 배까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레조넌스 라만 스캐터링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테크닉이 하나 있는데, SERS라고도 하는데,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약자예요. SERS.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골드나 실버나 카파나 이런 거, 금속 콜로이드 파티클, 나노 파티클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서피스에다가 이 샘플을 도프해가지고, 아니면 또
러프한 서피스에다가 샘플을 놓게 돼서 하게 되면은 라만 효과가 인핸스 돼요. 얼마나 하면 뭐 1000배에서 100만 배까지 인핸스 됩니다. 그럼 시그널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 소스라든지 레저넌스 라만이라든지 샘플 핸들링에 있어서 또는 액티브 아예 다른 거에서 보이지 않는 라만 액티브한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특히 어떤 거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 몰레큘 이건 이제 다이프롬 모먼트 없잖아요. 그렇지만 라만에서 액티브합니다. 그래서 호모뉴클리어 다이아토믹 몰레큘 N2, O2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관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서 우리가 라만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13장 마지막 토픽으로 푸리에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 그래서 FT 뭐 IR 요새 뭐 FT NMR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간략하게 가능하면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제 우리 화학수학에서도 하고 많이들 하는 겁니다. 이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소스에서 뭐 여기가 소스가 있던 어디가 있던 그 샘플이 있잖아요. 샘플에 빛이 일단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샘플이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 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이 소스가 되겠고 빔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빔 스플리터가 있는데 이거 다시 인터페어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걸 인터페어로그램. 이거 다시 한번 좀 더 모식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반은 이쪽으로 보내고 반은 이쪽으로 갑니다. 반은 이쪽으로 간 것들은 이건 픽스드 미러예요. 그래서 그냥 반사돼서 그대로 다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반사돼서 다시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경로차, 그러니까 이게 원래 경로죠. 그것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것들은 이 거리가 무빙해요. 이게 무버블 미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제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그림을 좀 다시 보이기 위해서 왜 안 지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됐어요. 이 무브가 거울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이거하고 경로차를 만들어냅니다. 경로차를 만들어내면 뭐가 되겠어요? 원래 뭐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냥 똑같이 오면 이렇게 똑같이 오겠지만 보강 간섭을 하겠죠. 약간의 경로차를 만들어내면 상세 간섭 내지는 보강 간섭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런 식으로 인터페어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인터페어로그램이 만들어지면요. 이건 지금 파장이 하나짜리 안 되네요. 인터페어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푸리에 트랜스폼은 여기에 있었던 원래 해당하는 프리퀀시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타임 도메인에 관한 얘기고 이걸 트랜스폼은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어디 프리퀀시에 인텐시티가 있었다는 게 나오죠. 원래 우리는 이걸 찍습니다. 어떻게 찍냐면 모노크로메터에서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를 줘서 모노크로메터에서 싱글 프리퀀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걸 샘플에다 줘요. 그래서 걔가 반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쭉 하는데 그 프리퀀시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하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IR 스펙트로메터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선 샘플에서 나오는 모든 파장을 그냥 다 받아요. 그래서 인터페어를 시키죠. 물론 하나로 온다면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샘플이 고유하게 반응한 프리퀀시의 인텐시티들이 있었으면 인터페어로메터에서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시그널 나온 걸 FT 프리에 트랜스폼 시킴으로써 여기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시그널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멀티플렉스 한다 그럽니다. 뭐 멀티플 프리퀀시를 가지고 그래서 멀티플렉싱을 하기 때문에 모노크로메터를 일단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프리퀀시를 한꺼번에 전체 스펙트럴 레인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푸리에 트랜스폼 스펙트로메터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자세하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어로메터를 뭐 그렸는데 여기 소스에서 뭐 들어오는데 뭐 같은 파장이에요. 같은 파장인데 이제 한쪽으로 올라가고 반은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빨강 노랑이 같이 들어왔는데 같은 건데 노란 건 위쪽으로 빨간 건 이쪽 반반 갔다가
이게 이제 빔 스플리터거든요. 갔다가 다시 와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이쪽으로 내려온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이 디스턴스가 똑같으면 이런 거 하나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무브업을 하니까 여기서 위상차가 생깁니다. 그 위상차가 이제 기록이 되죠. 위상차의 그 인터페로그램이 기록이 되죠. 이제 그것을 프리앤 트랜스폼을 시킴으로써 뭐 여기서 이제 모식도로였던 데 들어온 게 1번 라이트는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2번 라이트는 그냥 갔다가 여기서 이제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걸 움직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경로차가 생겨서 그 경로차가 인터피어 한다. 그 간섭을 한다는 얘기죠. 그 간섭 이 경로차가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일어나는데 그걸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기록은 타임 도메인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 도메인에 대한 기록으로 보면 그래서 타임 도메인 인터페로그램인데 그 시간 타임 그러니까 함수로서 기록이 돼요. 인텐시티가 하여간 원래적으로 그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기 처음부터. 이건 지금 싱글 프리퀀시 하나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짜리가 아니죠. 싱글 프리퀀시 하나가 이게 이쪽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원래대로 하면 그냥 딱 하나만 찍혀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IR 스펙트럼을 찍을 적에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무법을 그 미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서 이 델타 D 때문에 원래는 이거예요. 근데 거기다 X에다 델타 D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델타 D를 일단 더해진 걸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합이 인터페로그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있는 것을 인수로 뽑아내고 놔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세히 제가 좀 너무 지저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델타 D를 했는데 이거 델타 D가 K 곱하기 델타 D였는데 그러니까 델타 D지. 이것도 그래서 이것이 I 델타 T. 이것도 델타 이것도 델타라서 제가 똑같이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델타 DT의 함수로 람다분의 2파이 곱해줘야지 나오게 돼요. 자, 그렇습니다. 이게 K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패스 디퍼런스 따라서 이제 인터페어런스가 페이스 디퍼런스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타임 도메인의 인텐시티 차이로 하려면 보통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요. 이건 앰플리튜드에 해당하고 이거는 프로바빌리티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 부분은 없어져요. 왜냐하면 스타가 붙게 되면 마이너스가 붙고 그냥 놔둔 건 플러스니까 둘이 곱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하니까 2의 영승은 1이 돼버리죠. 그럼 이것은 제곱하면 2분의 A0의 제곱이 될 거고 2분의 A0 제곱을 우리가 A0 제곱을 I0 했으니까 2분의 I0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의 제곱이 있죠. 이거의 제곱을 하려니까 아니요, 스타 붙이고 제곱하니까 1은 이게 1 플러스 2의 I 델타 그리고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델타예요. 그래서 1, 1은 1 그리고 I 델타 마이너스 2 I 델타니까 2의 I 델타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 델타죠. 근데 이거는 코사인 델타 그리고 코사인 델타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델타 플러스 I 사인 델타. 이거는 뒤에 거는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I 사인 델타, I 사인 델타.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2배의 코사인 델타가 되겠죠. 그렇게 됐어요. 2배의 코사인 델타 됐나? 예, 그게 지금 어디 하고 있었는지.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간 2배의 코사인 델타. 여기. 하여간 그런 점인데 하여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델타 대신에 이거 도로 집어넣어서 정리한 식이 이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하여간 이거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인터페어로는 2분의 I0 하고 1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온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코사인 제로일 때 1이니까 I0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1이고 1이 있으니까 2가 있었으니까 I0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코사인이 2파이가 됐을 때, 2파이가 여기거든요. 2파이가 됐을 때 다시 1이니까 이게 되고, 코사인이 파이가 되면 뒤쪽이 0이니까
코사인이 지금 파이가 되면 이쯤이 됐고 하여간 그래서 이런 인터페어로그램이 나온다 하는 얘기죠. 이걸 프리에 트랜스폼은 싱글 프리퀀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는 타임 도메인, 이쪽을 프리퀀시 도메인, 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거였는데 인터페어로그램 상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FTIR이라고 하는 겁니다.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그런데 이제 그거는 리스폰스가 하나짜리인데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스에서 들어오는 그 반응한 것들이 여러 프리퀀시가 동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냐면 그 인텐시티, 타임 도메인 인터페어그램의 인텐시티는 그 서메이션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루트 2분의 AJ 대신에 이건 I의 람다 J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델타 T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델타 DT는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람다 J, 그리고 오메가 J.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인터페어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역시 시그마로 1 플러스 코사인, 람다 J분의 2파이 D 델타 T 이렇게 돼요.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인텐시티도 각각 다른 거예요.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프리퀀시 이런 거 색깔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초록색, 마젠타, 블루 이렇게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었으면 이것을 프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이렇게 각각의 초록색, 마젠타, 블루 이렇게 된 게 합하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FTIR 스펙트로메타에서 인터페어로그램으로 만드는 이거 관찰하는 건 기록하는 건 이거예요. 이것을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이걸 다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리스폰스가 있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샤프하게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될 것 같지만 프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모식적으로 보여드린 것이고 실제는 이렇습니다. 인터페어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타임 도메인에서 FT 하면 이렇게 하나로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인텐시티 이건 차이도 있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리에 트랜스폼 스펙트로메타를 하게 되면 시그널이 이제 전체로 그러니까 단파장으로 모노크로메타를 사용해서 파장을 분리시켜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샘플이 내놓는 그 시그널을 그냥 받아서 인터페어로그램으로 인터페어런스를 통해서 그 무브업을 그 거울이 인터페어로그램 만들고 그걸 프리에 트랜스폼 시키면 원래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그 리스폰스를 좀 샤프하게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